일부설은 살해 김지연은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낡은 기와지붕과 분주한 도로가 보였고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다. 지연은 프리랜서 SNS 마케팅 담당자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로운 직업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노트북 앞에서 하루 종일 눈이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보내는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대충 묶인 채로 뿔테 안경 너머로 불빛을 응시했다. 지연의 연인 이준호는 33세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그는 매일 일정이 빽빽한 서울 강남의 IT 기업에서 일하며 출장과 촉박한 마감에 쫓기는 바쁜 삶을 살았다. 둘은 만난 지 7개월째였지만 가까워진 만큼 서로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지연은 동대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준호가 갑자기 반짝이는 눈빛을 하며 말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내가 너를 강원도 평창에 데려갈게. 왜 평창? 설마 스키 타러 가는 거야? 난 스노우보드도 못하는데.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번엔 전자기기 없이 완전 자연 속에서 쉬자고. 에코 롯지, 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은 없어. 진짜. 너 회사 일은 회의도 출장도 잠시 있고 너랑 나랑 숲과 벽난로만 있으면 돼. 지연은 그 말에 마음이 확 풀렸다.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취할 기회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준호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출발 이틀 전 준호의 카톡 프로필에 미안해. 갑자기 서울에서 급한 회의가 잡혀서 못 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 혼자 가도 돼. 너는 그냥 푹 쉬어. 그가 덧붙였다. 망설이다가 지연은 아버지 김태석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석은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책과 커피, 십자 말풀이에만 몰두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나랑 강원도 가서 쉬지 않을래? 에코 롯지에서 벽난로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 돼? 너랑. 그럼 좋지. 나도 집에만 있으면 뼈가 쑤셔. 한번 바람 좀 쐬야겠다. 금요일 아침, 낡은 스파크를 가득 채워 담요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시집, 직접 구운 약과를 챙겨 출발했다.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고 아버지는 운전하는 딸을 보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걸 보면 신기해. 난 아직도 학생들한테 혼나는 게 일상이야 라며 웃었다.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책만 보는 게 신기해. 난 오히려 그게 지루해서 못 버티겠어. 지연도 웃으며 맞받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평창의 숲속 에코 롯지 솔숲마을에 도착했다. 나무로 지어진 커다란 집은 소나무와 라벤더 향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인인 박수진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수진은 50대 초반으로 짙은 갈색 피부와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흰색 한복 저고리에 파란 수놓은 무늬가 우아했다. 넉넉한 린넨 바지와 오래된 은빛 귀걸이가 눈에 띄었다. 맨발로 따뜻한 나무 바닥을 밟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김지연 씨와 아버님 맞죠? 도시의 바쁜 현대인들, 여기 오면 다 풀려요.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다. 지연은 도시의 피로가 서서히 녹는 느낌이었다. 현대인이라기보단 좀 촌스러워졌지. 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웃음기 어린 눈빛이었다. 저녁은 소박하지만 입에 착 감기는 맛이었다. 버섯 된장국, 고기 듬뿍 들어간 전, 갓 구운 빵. 수지는 손님들을 끊임없이 돌보며 여기저기 앉아 웃음과 옛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아버지는 벽에 걸린 오래된 나무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참 세밀한 조각이네. 혹시 전통 강원도 스타일인가?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남긴 거예요. 집에는 꼭 영혼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 영혼은 사랑으로 만든 물건에 깃든다고. 수진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 설명했다. 그들은 자연스레 책, 역사 그리고 침묵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와인잔을 들고 두 사람을 멀리서 바라봤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 있고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지연은 진한 초록빛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숲속에서 조금은 이질적일 정도로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얇은 검은 스타킹은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었다. 발에는 광택나는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수진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모습과 대비되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유로움과 여성스러움 사이에서 묘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지연은 잠들기 전 노트북 대신 노트에 펜을 들었다.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창밖 나무 뒤로 어둠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 한켠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브 다음 날 아침, 김지연은 알람 소리 대신 나무 창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부드럽게 얼굴을 쓰다듬는 빛에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산속 맑은 공기는 서울의 매연과는 전혀 달랐다. 그 향기는 소립과 이슬 맺힌 풀잎,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섞여 있었다. 침대 옆에 걸린 어제 입었던 진한 초록색 실크 원피스는 의자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얇은 검은 스타킹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산책을 위해 가벼운 연한 하늘색 린넨 원피스와 부드러운 가죽 로퍼를 고르기로 마음먹었다. 몸에 달라붙지 않는 여유로운 실루엣에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다. 그 아래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살색 스타킹을 신었다. 이것은 지연만 아는 작은 은밀한 즐거움이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이미 박수진이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베이지색 넉넉한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팔 소매는 걷어올린 채 허리에 화려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붉은색 리본으로 단정히 묶여 있어 마치 고전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 씨 푹 잤나요? 네, 아이처럼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곧이어 아버지 김태석도 산뜻한 셔츠 차림으로 내려왔다. 그는 수진과 사과 스트루델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눈빛이 반짝였다. 평소 늘 지쳐 보이던 그가 마치 다시 젊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 후 수진이 오늘은 숲속 폭포로 가는 산책을 갈 거예요. 같이 가실 분? 하고 말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이번엔 옅은 데님 미니스커트에 검은 스타킹, 그리고 튼튼한 산책화를 신었다. 목에는 수진에게서 배운 대로 은은한 실크 스카프를 둘렀다. 우리는 다양한 손님들과 섞여 걸었다. 민박집에 온 미혼 커플, 강릉에서 온 가족, 그리고 지연과 아버지까지 총 5명이었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수진 옆에 붙어 산림의 식물과 전설에 대해 듣느라 정신없었다. 수진은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자신감 넘치게 앞장섰다. 그녀의 튼튼한 손에는 고풍스러운 반지가 반짝였다. 소나무 껍질을 만지거나 야생박하 잎을 따서 향기를 맡게 하며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연은 조금 뒤에서 조용히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스커트 자락과 스타킹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을 느꼈다. 도시에서 벗어난 몸은 각진 사무용 의자에서 풀려나 나무가지와 부드러운 이끼 사이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도착한 폭포는 크지 않았지만 투명한 물줄기가 바위 위로 떨어져 작은 연못을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망설임 없이 맨발로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곧이어 모두가 뒤따랐다. 지연도 조심스레 큰 바위에 앉아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발을 물에 담갔다. 싸늘한 물이 스타킹을 타고 스며드는 순간 얼굴 위 따스한 햇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상하게도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집중했다. 근처에 있던 어린 소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스타킹을 신었어요? 더울 텐데 지연은 웃으며 답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좋은 게 있잖아. 돌아오는 길,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연 속에서도 자기 스타일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요. 숲에 치마를 입고 오는 용기,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 말에 지연은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부끄러움이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기도 했다. 자신이 선택한 작은 자유가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점심은 덩굴이 드리운 정원 아래에서 먹었다. 바삭한 보노치, 디탈리아 식빵, 식용꽃이 가득한 샐러드, 직접 만든 치즈와 숲에서 딴 열매를 넣은 파이가 차려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지연은 아버지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을 여러 번 포착했다. 그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밀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오후에는 대부분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러 흩어졌고 지연도 자기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산들바람에 젖은 스타킹이 발목에 달라붙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옷감과 치마 끝을 쓰다듬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아끼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그날 저녁 무렵 수지는 긴 에메랄드색 드레스에 가죽 벨트를 두르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집 앞 베란다에 작은 술잔을 세팅했다. 작은 병들 속에 담긴 술들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으로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듯했다. 수진이 술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산삼주예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해줄 거예요. 지연은 잔을 받아 손끝에 닿은 따뜻함을 느꼈다. 한 모금 마시자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감쌌다.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도시의 소음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모두가 모여 벽난로 앞에 앉았다. 수진이 LP판을 틀자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굵직한 직물의 담요를 무릎에 덮고 짙은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살짝 접어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크게 웃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수진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지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지연은 베란다에 나와 별빛 가득한 검은 하늘을 바라봤다. 수진이 다가와 얇은 쇼를 어깨에 걸쳐 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을 공유했다. 가끔은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곤 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침묵이 무겁지 않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수진은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꽉 끼는 옷을 벗고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요. 그게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죠. 그녀의 말과 함께 다가온 어둠 속에서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용기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욱 불타올랐다. 3부 다음 날 아침, 김지연은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머리를 풀었다. 부드러운 웨이브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흰색 양은 면 원피스는 무릎 중간까지 내려와 순수하면서도 은근한 여성미를 풍겼다. 다리에는 레이스가 달린 얇은 흰 스타킹이 살짝 보였고 발끝에는 실크 리본이 달린 발레리나 플랫 슈즈를 신었다. 옷차림이 산골의 고요한 아침과 어울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은밀한 섹시함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 김태석 교수와 박수진 여사는 이미 정원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과 안정을 느꼈다. 어젯밤의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수진이 나눈 무언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 사이엔 알 수 없는 오래된 비밀이 존재하는 듯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별한 날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수진은 눈을 살짝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오기 전부터, 그리고 여기서도 말 못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 김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주변의 공기가 묵직해졌고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오래된 가죽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은 대학 시절의 친구였고 그들의 우정은 뜨거웠다. 하지만 사진 속 웃음 뒤에는 감춰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와 수진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 그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했다. 왜 나한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던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죠.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천천히 마당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이준호였다. 그는 세련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도시의 바쁜 삶 그 자체였다. 서프라이즈. 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너를 데리러 왔어. 출장이 일찍 끝나서 바로 왔지.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의 등장은 이곳의 평화로운 시간을 깨뜨리는 폭풍 같았다. 그의 진한 향수 냄새가 솔레온과 라벤더 향을 덮어버렸다. 박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고 아버지 김태석 교수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냉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여기 완전 시골이네. 이런 데서 뭘 하려고. 지연은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이곳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씁쓸했다. 준호 씨, 여기서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지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지연은 움찔하며 뿌리쳤다. 지연아, 이건 내 결정이 아니야. 당장 짐 싸고 나가자.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 그 순간 아버지 김태석이 준호 앞에 당당히 섰다. 젊은이, 지연의 뜻을 존중해주세요. 그녀가 여기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곧 얼굴이 붉어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서 놀고 있을 시간 없어. 다들 도시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는 성급히 차에 올라 문을 쾅 닫고 모래먼지를 뒤집었으며 엔진을 고함쳤다. 차는 산골 마을의 조용한 공기를 깨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지연과 아버지, 그리고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순간의 정적이 흐르고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자, 집으로 들어가요. 내가 차 한 잔 준비할게요.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금 전의 긴장감을 조금씩 풀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맴돌았다. 수진은 아버지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다. 태석 씨, 이제 지연에게 모든 걸 말할 때가 왔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속에 숨겨진 가족의 과거, 그리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부 김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첩 속에 담긴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 젊은 김태석 교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박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셋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추어진 이야기와 아픔이 있었다. 수진 씨와 어머니는 아주 가까웠어요. 소꿉친구였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꼈죠. 아버지 김태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그 우정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단다.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비밀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애잔하게 느껴졌다.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숨겼던 거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상처가 될까 두려웠단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어. 그 비밀은 내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단다. 갑자기 집 밖에서 차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SUV가 다시 마당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준호가 아닌 낯선 남자가 내렸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냉철하면서도 어딘가 음산한 느낌을 풍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남자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수진 씨께서 저를 초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수진은 긴장한 듯 말을 아꼈고 지연과 아버지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준영은 무심한 듯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군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일까? 그의 등장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산골집의 공기는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준영 씨, 이건 가족 간의 문제예요.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완성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지연은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족의 과거가,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비밀이 이 산골집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가고 벽난로의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네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술잔을 들어 입술에 대었고 아버지는 무거운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박준영은 냉철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나무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창문을 때렸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지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전해져 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오부밤의 어둠이 집안을 감싸고 벽난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김지연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크게 느끼며 고요한 방 안에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진 씨와 당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젊던 시절,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감춰진 비밀로 얽혀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그들의 표정 속에서 알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 어머니께서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큰 희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박준영의 말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또 한 번 거센 바람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만은 분명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 남자가 낮고 무겁게 말했다. 지연은 몸을 떨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듯했다. 아버지 김태석이 천천히 일어나 다가가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인 거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그 순간 지연의 눈앞에 어머니와 수진, 아버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박수진이 속삭였다. 오히려 진짜 시작일 뿐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무들이 흔들렸다. 집안의 불빛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진실과 마주할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연은 누군가 숨죽인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미스터리와 운명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